단순한 영업사원에서 신뢰받는 컨설턴트로 거듭난다. 이건 말이죠. 단순히 기술 몇 개를 더 배우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. 생각의 판 자체를 완전히 뒤집는 거의 혁명에 가까운 변화입니다.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돼서 실제 결과로까지 이어지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. 자, 시작은 이 문장입니다.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길은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.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의 시작이죠. 우리 인생이든 비즈니스든 눈에 보이는 모든 성공은 결국 보이지 않는 내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, 이 핵심을 딱 집어주는 말입니다. 그리고 진짜 싸움은 우리 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.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큰 한계, 가장 높은 벽은 사실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. 바로 우리 스스로가 그어놓은 보이지 않는 선. 고명환 작가가 말하는 이른바 기준이라는 겁니다. 여기서 말하는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요. 내 잠재력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. 내 첫 월급은 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? 라던가 은퇴하고 나서는 뭐 한 달에 이만큼만 벌어도 만족이야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 있죠? 바로 그게 우리를 딱 그 수준에 가둬버리고 더 큰 세상을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드는 투명한 벽 같은 겁니다. 이 비교를 보면 정말 확 와닿죠. 내 첫 연봉은 5천만 원이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같은 나이에 10억을 버는 사람들의 존재 자체를 인식조차 못하게 되는 거예요. 은퇴 후에 월 300만 원만 고정적으로 들어오면 소원이 없겠다. 이런 기준을 딱 세워버리면 아니 왜 월 2천만 원 벌 생각은 못하지? 라는 질문을 아예 던질 수가 없게 돼요. 이렇게 내가 만든 기준이 내가 사는 세상을 엄청나게 좁게 만드는 거죠. 자, 그럼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죠.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나만의 기준은 대체 뭔가요?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 질문에 답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할 이 패러다임 전환의 진짜 시작점입니다. 영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갈등이 바로 이거예요. 전통적인 영업사원은 어떻게든 물건을 팔려는 외부인으로 여겨지죠. 그럼 고객은 뭘 느낄까요? 그렇죠. 바로 경계심, 불신을 느끼게 됩니다. 이 낡아빠진 기준부터 깨부셔야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겁니다. 자,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. 시작부터가 다릅니다. 정체성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. 영업사원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외부인이라면 컨설턴트는 문 안으로 들어가서 고객과 함께 고민하는 내부 조력자, 바로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. 관점 자체가 180도 달라지는 거죠. 목표도 완전히 달라져요. 단순히 이번 한 건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. 그건 너무 단기적이죠. 그게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함께 갈 수 있는 끈끈한 관계를 만드는 것. 그게 컨설턴트가 바라보는 진짜 목표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게 정말 결정적인 차이인데요.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? 더 이상 우리 제품은 뭐가 좋고 스펙이 어떻고 이런 제품 자체에만 매달리지 않아요. 그 대신 이 제품이 고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어떤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, 즉 솔루션에 모든 힘을 집중하는 거죠. 이 모든 패러다임의 전환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겁니다. 팔려고 애쓰지 마라, 고객이 스스로에게 팔게 만들어라. 정말 역설적이죠? 하지만 이게 바로 현대의 컨설턴트가 가져야 할 가장 강력한 마인드셋입니다. 아니 그럼 대체 어떻게 고객이 스스로 깨닫고 움직이게 만드냐고요? 그 구체적인 방법, 그 실전 무기가 바로 POSUN 프레임워크입니다. 고객의 머릿속에 있는 막연한 문제를 명확한 행동 계획으로 이끌어주는 심리적인 여정이라고 할 수 있죠. 이 POSUN 프레임워크는요, 그냥 뭐 판매 스킬 그런 게 아니에요. 고객이 내 문제가 이거였구나 하고 제대로 인식하고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네 하고 자연스럽게 해결책으로 나아가게끔 설계된 6단계의 심리 지도 같은 겁니다. 신뢰를 쌓아가는 아주 잘 짜인 대화의 구조죠. 자, 그럼 이 6단계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? 첫 번째, 문제, problem. 고객이 진짜 아파하는 그 핵심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문제점 증폭, agitation.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. 이 문제를 그냥 뒀다가는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아주 생생하게 그려주는 거죠. 위기감을 확 끌어올리는 거예요. 자, 이제 고객은 불안하겠죠? 그때 세 번째, 해결책, 솔루션을 딱 제시하면서 한 줄기 빛을 보여줍니다.
그리고 네 번째, 구체적인 제안, 어퍼로 그 희망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지 로드맵을 그려주고요. 다섯 번째는 선택지 좁히기, 내로잉입니다. 왜 하필 지금 이걸 해야 하는지 긴급성을 만들어주는 거죠.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여섯 번째, 행동, 액션을 촉구하면서 고객이 결정을 내리게끔 등을 살짝 밀어주는 겁니다. 어때요? 물 흐르듯 자연스럽죠? 아까 말한 두 번째 단계, 문제점 증폭의 정말 좋은 예시입니다. 그냥 토양이 산성화됐네요 라고 밋밋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. 사장님, 이건 그냥 흙이 좀 안 좋아진 수준이 아닙니다. 이건 당장 내년 농사 그리고 사장님 가족의 생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. 기술적인 팩트를 개인의 생존이 걸린 아주 절박한 문제로 바꿔버리는 겁니다. 다음으로 꼭 알아야 할 게 이거예요. 제품에 뭐가 들어있는지, 즉 스펙과 그게 고객에게 그래서 뭘 해주는데, 즉 혜택의 차이. 고객은 스펙이 아니라 혜택의 지갑을 엽니다. 자, 이 표가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. 저희 비료에는요, 특별한 미생물이 10의 8제곱 CFU나 들어있습니다. 너무 어렵잖아요. 대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사장님, 이거 쓰시면요, 흙이 어찌나 부드러워지는지 마늘을 그냥 맨손으로 쑥 하고 뽑을 수 있습니다. 복잡한 숫자가 아니라 인건비가 줄고 내 허리가 편해진다는 아주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.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. 당신은 비료 한 포대를 파는 게 아니에요. 농부에게는 편안한 휴식을, 아낄 수 있게 된 돈을, 그리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파는 겁니다. 이 어려운 기술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혜택으로 번역해내는 능력, 이게 진짜 컨설턴트의 힘이죠. 그럼 궁극의 신뢰는 어디서 올까요? 내 생각엔 이럴 것 같은데요 같은 감이 아니라 데이터에서 옵니다. 토양 주치라는 개념을 한번 보세요.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. 토양 검사 결과나 공공 데이터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딱 들이밀면서 문제를 진단하고 과학적인 처방을 내리는 거죠. 누가 이걸 안 믿겠어요? 자,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시야를 확 넓혀보겠습니다. 진짜 컨설턴트의 일은요, 한 농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. 그 일을 통해서 훨씬 더 큰 그림, 지구 전체의 미래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. 보세요. 여러분이 하는 일이 그냥 작은 일이 아니에요. 죽어가는 땅을 살리는 재생농업, 미생물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바이오 자극제, 그리고 토양부터 식물, 동물, 인간의 건강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원헬스 개념까지. 이런 거대한 전 지구적인 움직임에 내 일이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일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겠죠. 결국 컨설턴트가 가져야 할 궁극적인 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. 우리는 그냥 비료를 파는 게 아니다. 우리는 고객과 함께 지속 가능한 식량 생태계의 기초를 함께 설계하는 공동 설계자다. 이 엄청난 사명감이 평범한 영업사원을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파트너로 만들어주는 겁니다. 자, 이 내용을 들으신 오늘 하루 여러분은 고객을 위해 어떤 미래를 디자인하고 계신가요? 이 질문에 대한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단순한 판매자를 넘어 진정한 컨설턴트로 거듭나는 위대한 여정이 될 겁니다.